도착했고요. 가겠습니다. 자, 5초 전, 4초, 셋, 둘, 잠시만요. 문 열시면 오디오 연출합니다. 자, 5초 전, 4초, 셋, 둘, 자이.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요즘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차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향후 미래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보쉬 코리아 유한회사의 이후경 차장님을 모시고 이 분야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후경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버트 보쉬 코리아의 유한회사의 애프터마켓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후경 차장이라고 하고요.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보쉬 코리아의 전체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 업무에서 한해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원래는 그 전국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에 장비나 공구 등을 공급하는 그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도 같이 공급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전기차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도 필요하게 되고 또 안전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게 돼서 제가 국내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계속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었고 차차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누적 대수가 약 10,000여 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에 대비해서 전기차 안전교육은 어디까지 왔나요? 사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수준은 사실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 작년까지 해서 10,000여 대 정도까지 지금까지 좀 보급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제 주행거리 제약이나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이 보급이 좀 안 됐었는데요. 그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은 상당히 매우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해서 정부가 지금 규제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민간에서는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충해서 현업사들과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가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나 또 침수에 의한 감전, 전자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예,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 고전압이라는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400V 이상의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기차를 설계할 때 자체는 그 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운행자분들이 특별히 타실 때는 주의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없는데요. 가령 침수가 됐다든지 비가 오는데 충전을 한다 아니면 비가 올 때 운행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러 그거를 정비해야 되는 정비사분들이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되는데요. 그 고전압 시스템이 왜 위험하냐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옛날에 우리가 배운 옹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V는 IR이라고 하죠. 근데 인체에서 해당되는 거는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거는 전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식을 전류 쪽으로 바꿔서 하면은 I는 R분의 V가 되는데요. 그 보통 인체에 해당하는 저항이 5,000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감전이라든지 누전 얘기할 때 젖은 손으로 저런 플러그를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젖은 손을 만지게 되면은 인체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220V 대비해서 저항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mA 정도의 조그만 전류라도 사람은 심장에 쇼크가 입을 수 있고 100mA 정도 되면은 바로 치명상으로 그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전압 시스템은 전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닿아도 그냥 만지게 되면은 전류가 높기 때문에 사람한테 바로 상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만져야 되는 정비사나 소방관들 아니면 경찰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안전교육이 지금도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말씀 중에 긴급 안전 가이드와 고전압 차단 스위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긴급 안전 가이드라고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 제작사가 그 차량에 대한 왜냐하면 고전압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전압 시스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규리 지정이 돼서 그게 이제 차량에 비치가 되는가 아니면 사용자한테도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부, 환경부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정책들이 나눠지기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처럼 그렇게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메인을 잡아서 그런 안전 가이드를 시행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민간에서 저희가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고전압 안전 차단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그 고전압 시스템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두 개가 큰 덩어리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게 고전압 차단 스위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급할 땐 사용자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빼면은 1차적으로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가이드 중에 필수적인 부분은 사용자한테도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차량 제조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차량 제조사에서 긴급 안전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체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모여주는 컨트롤 타워라든지 서비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플러그인 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전기차들에 대한 안전 가이드들을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도 저희가 번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로는 차장님께서 국내 민간에서는 단독으로 전기차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전기차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교육은 안전교육은 실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자동차 개발사나 아니면은 차량에 대한 그 서비스샵 그쪽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충전기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안전교육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정비 네트워크나 이제 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리워크하는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고전압 시스템에 대한 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혼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TUV 슈즈랑 TUV 라일란드라는 유명한 해외의 그 독일계 인증업체나 시험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독일에 있는 BGI 8686이라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는 교육들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단계가 사실 하루 이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 1, 2, 3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비용도 좀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도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레벨 1 단계만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4, 5차례 정도 시행을 했고 12월 달에도 이제 한번 의정부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여지면은 레벨 2, 레벨 3로 나가기 위해서 점차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정비 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PPE라고 하는 그런 개인 보호 장구들 그런 거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많이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PPE 참 생소한 용어인데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PE란 그 약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라고 그래서 그냥 보통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개인 보호 장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스템 자체가 매우 고전압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안전보호 장구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전원 장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플레임 아크라든지 이런 불꽃이 튀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면 보호 장구나 그 다음에 절연화, 절연복들 아니면은 그 난연 방지복들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공구도 필요합니다. 공구 자체가 절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의 공구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측정 장비로 되는 게 아니라 측정 장비도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그 자동차 회사 쪽에 이런 공구들을 공급하면서 전기차 안전교육 부분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그런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키트를 구성 점점 더 좋은 걸로 하면서 그렇게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상황과 해외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네, 먼저 국내 쪽을 말씀드리면요.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 작년쯤부터 해서 그 전기차 사용자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올해까지는 제주도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내년부터 대구시를 위주로 해서 각종 이제 지역으로 뻗어나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강사님들이 보면은 그 교통안전공단이랑 한국환경공단이랑 그쪽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일정도 매우 바쁘시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는 교육 시간 자체도 짧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령 이제 해외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크게 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유럽 쪽 같은 사례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TUV나 이런 부분들의 그 교육들이 독일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쪽에도 많이 그런 안전 부분들이 좀 많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각 주마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거를 각 회사나 아니면은 교육기관, 대학교 이런 데서 그런 안전교육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막 시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제가 알기로는 LPG 자동차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정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법정 교육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법정 교육이라고 시행될 만한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가령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그린 자동차 정비기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전기차 쪽으로 특화돼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법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지금 어제부터 해서 그 경북 상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기차 튜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정 교육이라고 할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게 법정 교육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제도나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부터 좀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소방관에 대한 전기차 안전교육도 자동차 제작사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차장님 어떤가요? 예, 주기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이제 연간으로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이제 차체를 분해하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고전화 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를 뜯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그 실체라든지 아니면 그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모든 소방서에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안학교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안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이 건의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해외 걸 또 도입을 해서 그런 걸 많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화하는 부분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단체나 회사는 어떤 곳이 있고 몇 명이나 자격을 취득했는지요? 네. 제가 최초로 작년 12월 달부터 그 전기차 고전화 안전교육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한 두세 번 정도는 아무래도 제주에서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주에서 수행을 좀 했고 지금 이제 내륙 쪽으로 중점적으로 앞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이번 12월 달까지 해서 12월 10일 날에 의정부에서 교육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한 150명 정도가 이수를 하셨고요. 그 이수를 하고 나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저희가 합격증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초반에는 많이 어려워들 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좀 다 공부를 하시고 오셔갖고 많이 합격을 해서 지금 합격률은 한 80% 정도 되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레벨 1 과정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레벨 2, 레벨 3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진행할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레벨 3는 제가 아직 도입을 못했으면 안 했고 레벨 2 과정까지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저희 아는 분들이랑 협력사 포함해서 특히나 거기에 이제 LG화학이나 LG전자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한 13명 정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부분들이 계속 좀 확산이 돼서 레벨 2, 레벨 3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보편화돼서 점차적인 그 안전에 대한 계기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시거나 사람을 모으기가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1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으실